돌아가요?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 가지 부분인데요. 일단 그 두 번째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바둑을 둘 때 상대편 돌을 이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고수가 될수록 이런 수법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쪽 형태를 보시면 일루 단수 쳐도 나가고 일루 단수 쳐도 나가서 뭐 석점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가령 이제 이렇게 쳐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쪽 돌하고 좀 싸울 수가 있죠. 이게 보통인데요. 더 좋은 맥이 있어요. 네. 여기서는 석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씌우는 수가 통일합니다. 씌우면은 석점은 이제 살아가는데 이쪽이나 이쪽으로 둬야 되겠죠? 근데 이쪽으로 두는 게 아까랑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이렇게 해서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회돌이를 쳐요. 이렇게요. 회돌이 쳐서 이은 이 결과가 포도송이가 돼서 아주 백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대로 단수 쳐서 단수 쳐서 이렇게 늘은 거는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회돌이 당한 이 형태는 집 모양이 전혀 없습니다. 또 흙이 이렇게 늘면 흙도 아주 튼튼해지고요. 이제는 이렇게 협공해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씌워서 백도를 똘똘 뭉치게 하는 맥은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실전에서는 그냥 단수치기 쉽죠. 씌워서요. 일루 나가서는 그렇게 되고, 일루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루 나가면 이렇게 또 단수를 쳐서 요렇게. 이것도 이제 포도송이가 됐죠. 똘똘 뭉쳤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두면 이것은 석점을 안 잡아도 잡은 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흙은 아주 튼튼해지고 백은 아주 모양이 나빠요. 그래서 상대편 돌을 이렇게 똘똘 뭉치게 하는 이런 맥은 아주 좋은 겁니다. 여기 씌워서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회돌이 당하는데 가령 이렇게 단수 치면서 즐거움을 느끼면 상당히 고수가 되는 겁니다. 때릴 때 이렇게 쳤는데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똘똘 뭉치게 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고수가 되는 거죠. 사장님 혹시 거기서 이어주는 게 낫습니까? 뻗는 게 낫습니까? 여기서 거기. 일단 늘어야죠. 이건 두텁지만 이거라고. 네? 이거라고. 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귀한 경우는 그럼 끊어주면 축으로 뭐나? 끊으면 이제 축이 되면은 좋은데 축이 안 될 때도 이렇게 싸울 수가 있겠죠. 이쪽을 보셔야 돼요. 이쪽 모양이 이게 붙이면 대책이 없어요. 이쪽 모양이 붙이면 이렇게 젖히잖아요. 이렇게 끊으면 이거 잡혔습니다. 네. 투수밖에 안 돼서요. 붙이는 순간에 이쪽으로 못 두고 일로 둬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죠? 계속 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은 자기 돌을 돌보기 전에는 끊는 수를 노리지 못합니다. 자기 돌을 먼저 돌봐야 돼요. 그래서 있는 거다 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슬슬 이제 뭐 공격하면은 끊는 수는 뭐 저절로 없어지죠.
근데 정 끊는 게 겁이 난다 그러면 이으셔도 됩니다. 이어도 뭐 악수도 아니에요. 이것이 호구자리라 조금 능률적이고 이쪽을 더 강하게 공격하지만 있는 수는 뒷맛이 깨끗하죠. 그런데 바둑이 조금 강해지려면 역시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둬서 이렇게 밀다든지 하면은 치기 불리해도 끊는 수가 해결이 돼 있어요. 두다가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끊으면 치고는 안 되지만 장문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두다가 돌이 조금 오면은 끊는 수는 저절로 해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가령 여기 이제 돌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공격하고 뭐 이렇게 뛰어나갈 때 뭐 이런데 들여다보면 여기 끊는 수가 또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잘 못 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진행은 이제 늘어서 드는 게 강력이 있고요. 여기를 씌우면요. 백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요. 석점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네? 석점 요소입니까? 네? 요소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석이죠. 요석이라. 근데 죽일 수도 없고 요석이라. 살리자니 회돌이라고 해서 포도성이가 되고. 그러니까 직접 어떻게 단수 쳐서 잡는 것보다 더 통렬한 겁니다. 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제가 이제 이 모양을 하나 설명드렸지만 응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형태는. 씌워서 해돌이 치는 거요. 다른 사례도 많이 있는데 일단 해돌이 치는 감각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정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오늘 바둑의 기보에서도 이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제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좀 넓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젖히면은 이제 제1감으로 이거 끊어 잡아야 되는데요. 요단수 당하고요. 뭐 요렇게도 두고 또 요렇게도 들 수 있고요. 요렇게만 둬도 네, 이쪽이 갈라졌죠. 물론 백이 약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노림을 당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 선수가 되면 여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봉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돌이 있으면 여기 딱 붙여요. 이거 골치 아픕니다. 다 연결되는 형태가 되죠. 여기 끼우면 너무 탄력 있는 모양으로 안정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젖히고 단수 친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젖힌 수는 이제 흙이 어떻게 응수할 거냐 응수타진을 한 건데 끊어 잡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네, 위로 젖히는 수가 좋죠. 위로 젖혔을 때 이제 백이 하나 끊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돌려치는 수가 좋은데 이 돌려치는 수를 생각하시면 바둑이 앞으로 이제 빨리 발전하죠. 단수라고 그냥 이으면 이게 흙이 포도송이가 돼요. 네. 똘똘 뭉친 형태가 되죠. 그리고 단수 치고 이렇게 자리 잡으면요. 여기도 아직 안 잡혀 있고요. 이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쪽도 좀 큰일 났어요. 아까 들어가는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만 달려도 집 모양이 없죠. 그러니까 이 끊어 잡는 것 대신에 젖히는 수가 좋은데 여기 끊을 때 이걸 이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바둑이 급수가 1357구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 형과도. 그러니까 이제 1급, 3급, 5급, 7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급, 4급, 6급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5급하고 7급은 뚜렷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3급하고 5급도요. 근데 이제 4급하고 3급은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4급하고 5급도요. 그래서 뭐 도객끼리라는 얘기 했는데 너 걔냐? 나는 돈다. 이러는 거죠. 너나 나나 뭐. 그러니까 유 정도 돼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급, 3급, 5급, 7급인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이으면 이 7급에서 계속 그 제자리 걸음한다 이거. 여기를 이으면요. 그래서 저는 그 런닝머신 뛴다고 하는데 런닝머신 제자리에서 열심히 뛰잖아요. 열심히 뛰는데 전진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돌려칠 수 있으면 5급 두는 분이 3급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려치는 수가 왜 좋으냐? 때리면 단수 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쏙 눌면은요, 이거 잡혔습니다.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수도 별로 없죠? 똘똘 뭉쳐서 이거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수 쳤을 때, 이거 하나 죽으니까 이제 이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돌려치는 게 고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도 내치고 나와야 되죠? 100은 때리면은 이제 똘똘 뭉쳐 안 되니까, 이걸 때리든지 어쨌든, 요걸 먼저 쳐서, 요거는 희생하지만 그래도 100은 이렇게 모양을 갖출 수가 있죠. 근데 이 형태는 아까 이렇게 이어서 둔 형태보다는요, 이건 뒷맛이 엄청 나빠요. 잡아도 이거 한 집밖에 없고요. 지금은 거의 살았어요. 거의 사는 모양이 됐죠. 그 차이가 큰 겁니다. 단수 쳤는데 이으면 5급, 7급에서 못 올라가요. 돌려치면 5급에서 3급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1급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둬야 되느냐? 냉정하게 여기를 두는 겁니다. 1급 올라가려면요. 느는 거는 안 돼요. 느는 건 이제 이으면 수당연이 안 돼요. 이쪽은 수가 뭐 하나, 둘, 셋, 5수나 돼요. 이거 뭐 수가 없어요. 다 죽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때리면 아까 갇힌 그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도 거의 잡혔습니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수 칠 때 이렇게 두면은 이제 백이 여기를 하나 활용을 해서 최악의 사태는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이렇게 두면 이건 꼼짝없이 여기서 아주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한 6, 7단 내시는 분이 이제 보통 1급 이렇게 두는데요. 과연 냉정하게 여기를 두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거의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당해주고 이제 빵 때리고 두텁다 해서 공격하고 도는데 냉정합니다. 그럼 백이 그 두 점을 잇고 저쪽에는 수상형이 안 되죠? 아까입니다. 네, 여기서 나가고요. 때려요? 둘 다 있죠. 그러니까 저거 두 점 이어줘도 안 되겠네. 뚫고 나가버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선수가 되니까. 일단 갇히면은 대책이 없어요. 돌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정석, 기본 정석인데 이게 멀리 공격해서 이렇게 제압하는 경우 오늘 기보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젖히는 수는 안 되는 수예요. 젖힐 때 하나 끊어보는데 이렇게 늘어서요. 1급이 제가 한번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이제 기원급수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급하고 1급에서도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강한 1급 A, B, C. 이 A 정도는 이제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또 우승한 경력이 있는 쪽이 이제 아주 강한 1급에 들어가요. 프로하고 한 두 점 정도 겹쳐지는데. 네, 2점도 안 되고 뭐 선으로도 아주 강한 1급이죠. 거의 프로 같은 사람이네. 네. 한 300명쯤 돼요. 200에서 300명.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나도 왕년에는 아마대에 가서 우승 한번 해봤다. 이런 1급들이 다 지역마다 다 있는 거죠. 실제 기원을 가보셔도 그런 센 1급들이 있습니다. B는 그렇게 확실하게 정상급으로 우승을 못해도 그래도 가끔 우승도 하고 좀 위협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역시 한 500명쯤 돼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바둑팬이 지금 700만이라고 하거든요. 네, 700만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C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표준 1급입니다. 표준. 표준 1급이에요. 보통 이제 프로들한테 한 석점으로 판을 짜면 이기진 못해도 아주 뭐 폭삭 망해가지고 판을 못 짜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판을 어느 정도 짜면은 이제 표준 1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 체계가 헷갈리는 게요. 표준이거든요. 표준 1급인데 이 표준 1급이 이런 쪽을 만나면 2점 놓고도 지거든요. 그러면 같은 1급이지만 1급한테 2점 놓고 지니까 석점 나야 되는데 그럼 넌 4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표준 1급이 저희 도장에서 어떤 분들이 그러냐, 한 6, 7단 되면 표준 1급쯤 되는 겁니다. 여기요. 7단 정도 되면 확실히 되고요. 그래도 이런 분들을 만나면 석점 막 이렇게 놔야 돼요. 또는 넉점. 네, 의사장님 조금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급수 체계가 제가 이 설명드리자면,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버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사활입니다. 시전 사활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사활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사활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침입 이후로 사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침입 이후 나오는 사활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사활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4활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4활의 모든 것, 여러분을 4활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